자, 우리 자바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우선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바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커피잔 모양, 이게 커피잔 모양이에요. 커피잔 모양이고, 이렇게 커피의 김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의 이 로고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자바의 아이콘이 될 거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 보이는 자바라는 걸 설치해 볼 겁니다. 자바를 설치하고 자바를 실행해 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어, 자바 응용 어플을 만들어 볼까 해요. 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운영체제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응용 프로그램이라 불러요. 응용 프로그램. 여기 보이는 뭐 탐색키도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탐색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이 크롬도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여기 보이는 이제 엣지라는 친구도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다 여기 보이는 것들이 다 응용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자바로 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보통 이제 자바로 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를 백엔드 개발자라고 불러요. 백엔드 개발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엔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볼까 합니다. 지금 보면 오라클이라는 건 회사 이름이고요. 물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기도 한데요.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자바를 인수해서 현재 자바를 배포하고 있는 중이고요. 보면 이제 최고의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나와 있죠. 조금만 키워서 보여드릴까요? 자,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여기 지금 자바를 배포하고 있고 최고의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를 해볼 건데 설치부터 일단 하고 자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윈도우 설치하고 맥 설치하고 둘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맥은 뭐 굉장히 쉽고요. 윈도우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인스톨러로 설치만 하면 돼요. 자, 여기 자바에 들어가셔서 지금 제가 원하는 링크가 이게 아니네요. 그러면 자, 뒤로 한 칸 가서 자, 여기 자바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개발자라서요. 자바인데 개발자 도구라고 해서 JDK라고 검색해 볼게요. 자, 이때 JDK는 어떤 것의 약자냐면 자바인데 개발자의 도구라는 것의 준말이에요. 줄임말.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바인데 디벨로퍼가 개발자죠? 개발자의 도구. 이걸 줄여서 JDK가 됩니다. JDK. 이렇게. 자, 저희가 다운받았으면 하는 거는 최신 버전보다는 한 단계 아래. 이렇게 해볼 건데요. 최신 버전보다 한 단계 아래를 쓰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최신 버전을 쓰면 참 좋은데 항상 너무 최신 버전을 쓰게 되면 이제 오류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항상 그 아래 단계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오류뿐만 아니라 언어가 너무 최신이면 다른 플랫폼 뭐 다른 것들이랑 이렇게 호환이 잘 되지 않아요. 호환이 잘 되지 않아서 바로 아래 단계인 21 버전을 다운받을까 해요. 근데 이제 일단 JDK만 이렇게 검색하시면 21 버전 다운로드 링크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JDK 검색하시고요. 보면 이제 제미나이가 이렇게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해주고 있고요. 자 보면 컴파일러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뭔지 조금 이따가 또 저랑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JRE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를 위한 도구도 가지고 있고요.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JDK라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바라고 부르는 것은 이 JRE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자바라고 부르는 거는 무엇을 얘기한다? 이 친구. 자, 이 친구는 무엇의 준말이냐면 자바 런타임 실행 환경이에요. 환경. 인바이러먼트 환경이죠. 그렇죠? 자바 실행 환경.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바라고 부르는 것은 이 친구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컴파일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JDK라 불러요. JDK. 우린 이 친구.
이 컴파일러가 있어야지 개발자가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컴파일러가 무엇인지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밑으로 쭉 내리면 자, 여기 보면 다운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운로드. 자, 오라클의 다운로드 링크가 이렇게 있어요. 자, 만약에 이제 요 링크를 못 찾으셨다. 그러면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면 되죠. 그쵸? 요거. 제가 카톡으로 보낼게요. 방금 보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내리시면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25, 하나는 21. 자, 25가 가장 최신이고요. 그 다음 21이 바로 전 버전. 여기 보면 버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버전은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세 단계로. 자, 요 앞에 있는 버전이 가장 중요한 버전. 그래서 지금 현재 25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자, 이 버전 안에서, 자, 수정사항이 좀 있는 것들을 여기 중간 버전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25점, 뭐, 예를 들어 7이다. 그러면 중간에 7번 정도, 뭐,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했다.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보통 문제보다는, 문제는 보통 이쪽 쪽이고 있죠. 내용이 조금 바뀐다거나 뭐 커다란 이슈 같은 것들이 25 안에서 바뀌면 이 중간 버전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끝 버전. 요게 이제 보통 버그 픽스, 그러니까 문제 같은 에러 같은 것들을 해결한 것을 여기서 버전을 표기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25 버전을 배포를 했는데 이 버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정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수정했으니까 이 부분을 1로 올리겠죠. 또 여기 1을 또 수정했는데 또 문제가 생긴 거를 또 수정했어요. 2를 올리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25.01 이렇게 돼 있는데 버전이 굉장히 안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자, 우리는 누구를 쓸 거라고 했냐면 21을 쓰기로 했어요. 21. 지금 보면 21인데 안에 내용은 크게 바뀐 건 없고요. 그렇죠? 버그가 있는 것을 9번 바꿨네요. 에러가 있는 걸 9번.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21을 할 건데 자, 우리 이 자바라는 친구는요. 자바라는 친구는 자, 리눅스라는 환경에서도 돌아가고요. 맥이라는 환경에서도 돌아가고 윈도우라는 환경에서도 돌아가요. 자, 이 친구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OS라고 불러요. OS. 자, OS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잖아요. 컴퓨터. 자, 이 컴퓨터가 어떤 모양이긴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를 사요. 뭐 핸드폰일 수도 있어요. 자, 이 하드웨어인 기계를 사면 이 하드웨어인 기계에 재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CPU라고 하는 재원이 있고요. RAM이라고 하는 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드디스크가 있고요. 뭐 하드디스크를 쓸 수도 있고 SSD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런 재원들, 이런 것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드웨어라고 불러요. 하드웨어. 이런 재원들을 관리하는 도구를 우리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OS라고 불러요. OS. 그래서 어떤 컴퓨터를 사든 간에 여기에 OS가 설치가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삼성 컴퓨터를 삼성 핸드폰을 샀어요. 자, 이 삼성 핸드폰에는 어떤 OS가 설치가 되죠? 그렇죠. 안드로이드가 설치가 되죠. 안드로이드. 자, 안드로이드는 누가 만들었어요? 구글이 만들었죠. 구글이 만들었어요. 자, 내가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스크탑을 샀어요. 일반적인 데스크탑.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보통 어떤 걸 설치하죠? 그쵸. 윈도우를 보통 설치를 하죠. 윈도우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윈도우를 할 거고요. 조금 내가 개발을 오래 했다. 그러면 윈도우 말고 다른 선택지인 리눅스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리눅스. 보통 우리가 이제 막 예를 들어 네이버 서버를 생각하면 이 서버 렉이라는 곳에 컴퓨터가 막 여러 개가 있고 여기에 전선이 막 여러 개 이렇게 붙어 있는 생각을 하죠.
이때 이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보통 깔리는 게 이 리눅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리눅스. 물론 이 리눅스도 윈도우처럼 이렇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버전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를 윈도우처럼 또 쓸 수 있긴 하더라. 물론 완전히 호환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개발자들은 우리가 서버라는 것을 보통 많이 다루기 때문에 리눅스를 많이 쓰고요. 리눅스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일반적인 유저들은 윈도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윈도우에서 개발을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우리 맥을 쓰는 친구들도 여럿 있으니까 좀 이따가 맥으로 돌아가서 맥OS도 설치를 해볼 거고요. 맥OS는 정말 간단합니다. 자, 다시 와서 자, 조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OS라는 건 뭐다? 하드웨어의 재원, 특히 뭐 CPU, 램,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그래픽카드 같은 재원을 관리해주는 친구를 우리가 OS라고 부른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는 다 OS가 설치가 되어야 하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데스크탑에 윈도우를 설치하든 리눅스를 설치하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산 데스크탑에 맥OS도 설치하실 수 있어요. 있긴 한데 이 맥OS는 본인들이 호환을 만족하는 데스크탑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걸 산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 맥은 본인들이 호환을 인증한 컴퓨터에만 설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튼 그런 얘기를 했고요. 핸드폰 얘기를 하나 더 안 했네. 핸드폰 하나가 더 뭐가 있죠? 아이폰이 있죠, 그죠? 아이폰. 자, 아이폰에는 어떤 OS가 들어가죠? 그렇죠. iOS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그리고 맥OS를 우리가 다른 말로 OS X라고도 불러요. 또는 맥킨토시라고도 불러요. 맥킨토시 또는 맥OS라고 부르죠, 그렇죠? 맥OS. 자, 그래서 이렇게 잠시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OS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자, 20일에서 우리는 윈도우를 체크하시고요. 윈도우. 자, 인스톨러를 하시면 돼요. 지금 윈도우 유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요거 누르고. 자, 여기 다운로드가 이렇게 들어왔죠. 저장하시고. 자, 저장이 되면 여기 이렇게 링크가 떠요. 그죠? 만약 내가 이거를 잊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목록이 이렇게 있어요. 다운로드 목록. 다운로드 목록. 컨트롤 Z네요. 컨트롤 J. 자, 이걸 누르면 여기 지금 다운로드 목록이 뜨죠?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게 폴더 열기이고요. 바로 이 친구를 누르면 실행도 돼요. 우리는 그냥 바로 누를 거고 선생님 저는 여기 1이라고 안 붙었는데 선생님 1이라고 붙었네요. 자, 그 이유는 옛날에 이렇게 다운받은 기록이 있어서 자, 다운로드 받은 이름이 중복되지 않도록 윈도우가 자동으로 끝에다가 1이라고 붙인 거예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랑 수업하기 위해서 다 설치한 걸 지웠습니다. 자, 지웠고요. 자, 메뉴에 거 이거 클릭하실게요. 이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자, 이걸 끌게요. 아니면 여기 폴더를 눌러서 자, 요거 메뉴에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오늘 요거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예 하시면 이렇게 설치 창이 뜰 거예요. 자, 안 뜨시는 분은 얘기하시고요. 자, 넥스트로 지금 보면 이제 자바를 설치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위자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설치 마법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넥스트입니다. 자, 보면 프로그램 파일스에 자바의 JDK21이라고 하는 폴더에 설치가 될 거래요. 자, 그래서 넥스트. 자,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클로즈 하시면 되고요. 클로즈. 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경로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어디라고 했죠? C 드라이버의 프로그램 파일스의 자바의 JDK2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은 여기 바이너리라고 하는 폴더. 이 B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바이너리의 준말이야. 바이너리. 이 바이너리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진수를 뜻해요. 이진수. 0, 1, 0, 1, 0, 1, 0, 1, 1, 1, 1, 0, 1, 0 이렇게 된 이진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숫자를 0101로 된 것이라 부르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바이너리 이렇게 부릅니다. 이진수 바이너리. 이걸 준말로 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보통 실행 프로그램을 우리가 빈 폴더에 이렇게 포함시킵니다. 실행 프로그램들을. 자, 그래서 빈 폴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쭉 내려볼게요.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친구가 여기 보면 자바 C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제가 잘못 올렸나요? 이렇게 크게 보지. 이 크게 봐도 어차피 글자는 작네요. 그렇죠? 다시 쭉 내릴게요. 여기 있다. 자, 여기 보면 자바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자바 C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를 우리가 실행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요. 이 친구로 실행을 하고요. 자, 이 친구로. 그 다음에 여기 자바 C라는 친구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을 하면 바로 실행이 안 되고요. 컴퓨터가 읽기 쉬운 프로그램, 읽기 쉬운 파일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것을 클래스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클래스 파일. 자, 그래서 클래스 파일로 바꾸는 도구가 자바 C예요. 우리가 이 작성한 문서를 자바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클래스로 바꾸는데, 자, 실제로는 이 자바가 이 클래스로 된 문서를 실행하게 돼요.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보도록 할 거고요. 여튼 지금은 좀 어렵지만 자바랑 자바 C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다. 요 두 개. 자, 자,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블 클릭으로 실행하지 않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더블 클릭으로 보통 실행을 하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더블 클릭으로 실행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 친구를 호출해서 실행을 해요. 이 친구를 호출해서. 자, 우리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파일을 찾아가서 더블 클릭으로 실행하는 거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렇게 부르고요. 내가 마우스로 보통 클릭을 하는 행위를 해요. 보통 이 친구는 누구로 한다? 마우스. 자, 마우스로 누구를 찾아가서 화면에 보이는 것을 클릭하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고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검은 창을 하나 띄워요. 자, 여기 검색을 해볼게요. CMD라고 해볼게요. CMD. 자, 그러면 여기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뜰 겁니다. 명령 프롬프트. 자, 여기. 자, 여기서 내가 자바라고 해서 이 파일을 호출해서 실행하면 이것을 CLI라고 불러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내가 이때 여기서 자바라고 해서 명령어를 쓰죠. 이것을 우리가 커맨드라 불러요. 자, 커맨드가 뭐다? 명령어. 여기다 C가 명령어예요. 내가 이렇게 자바라고 명령어를 써서. 근데 이게 라인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죠? 라인으로 작성해서 무언가를 동작시킨다 해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보통 누가 한다? 개발자들이 보통 이렇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자바를 실행하려면 이 폴더로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찾아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자, 이 경로를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메뉴에 있는 경로를 컨트롤 C 하시고요. 아이고. 컨트롤 C 하시고요. 컨트롤 C가 안 되네.
그냥 이제 마우스 오른쪽 복사할게요. 커피. 자, 커피 하시고요. 자, 여기 이 폴더로 이동을 해볼 거예요. 이동하는 명령어의 단축키는 choose directory예요. cd. 자, 조금 키워볼까요? 자, 컨트롤 플러스. 자, 다시 와서 자, 여기 choose directory라는 친구가 있어요. choose directory. 이거 명령어예요. 자, 명령어고. 자, 내가 여기서 이 폴더명을 작성을 하시면요. 이렇게 붙여넣기는 마우스 오른쪽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붙여넣어져요. 자, 여기 보면 C 드라이버 안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스에 자바의 JDK21의 바이너리 폴더로 이동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절대 경로라 부르고요. C 드라이버 안에 프로그램 파일스에 자바의 JDK21의 바이너리 폴더. 자, 이렇게 복사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복사. 그리고 여기 마우스 오른쪽 하면 이렇게 붙여 넣어지죠. 자, 이 컨트롤 Z가 안 먹혀서 자, 뒤로 돌려서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폴더가 이동합니다. 이렇게 폴더가 이동하죠. 자, 이동한 거는 왼쪽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 불러요. 자, 여기서 내가 자바라고 명령하면 이렇게 자바가 실행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옵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옵션을 붙여라 라고 이렇게 안내가 뜨는 거예요. 그냥 실행할 수 없고 어떤 옵션들을 붙여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옵션 중에 제일 쉬운 버전을 한번 볼까 합니다. 자바 버전. 자, 우리가 설치한 버전인 21.02가 되네요. 21.02. 마지막 업데이트한 게 2025년 10월 21일 이렇게 되겠네요. 10월 21일. 자, 우리가 여기 C 드라이버 최상단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CD 하시고요. 슬러시 이렇게 눌러볼게요. 슬러시. 자, 이것을 우리가 루트 경로라고 불러요. 루트 경로. 자, 루트 경로라는 거는 현재 경로에서 최상위로 이동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최상위로 이렇게 누르면 C 드라이브로 이동할 거예요. 자,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경로 복사 안 하고 이동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해서 그럽니다. 자, 경로 복사 안 하고 자, 어떻게 이동할 수 있냐면 CD 하시고요. 대문자 PR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경로 다 쓰지 말고 탭 한번 눌러볼게요. 탭.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파일즈 이렇게 뜨죠? 자, 그 다음에 또 슬러시. 자, J하고, 죄송해요. 역슬러시 할게요. 역슬러시 하고. 자, 역슬러시는 엔터 위에 있어요. 엔터 위에. J하고 탭. 그러면 또 이렇게 뜨죠? 또 역슬러시. 또 J하고 탭. 그 다음에 B하고 탭.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죠? 탭이라고 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엔 그냥 P라고 하고 탭 해보면요. P가 너무 많아가지고 P로 된 폴더가 너무 많아서 너가 몇 개를 더 쓰라 이렇게 해요. 자, PR 해보고 다시 탭하면 아니네요. 죄송해요. 이 안에 P라는 폴더가 없어서 그러네요. CD 슬러시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cd하고 p하고 탭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폴더들이 여러 개가 뜨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탭. 지금 현재 탭으로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추즈 디렉토리로 폴더 이동하는 거 한번 연습해 봤는데요. 자주 할 거니까 오늘 했던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오늘은 요 수업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방금 봤던 요 자바를 우리가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호출해서 실행하는 걸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호출해서 실행. 자, 이번에는 내가 이 프로그램 파이스 자바 JDK 21의 빈이 아닌 폴더에서 자바 실행하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바가 실행이 돼요. 자, 여기서 자바 버전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렇게 뜰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있는 프로그램 파이스에 자바 JDK 빈에 있는 자바를 실행할 건데, 자, 이 폴더 안이 아닌데도, 그죠? 지금 현재 폴더 안이 아닌데도 실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환경 변수라 불러요. 환경 변수. 자, 환경 변수. 자, 환경 변수로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검색창에서 자, 환경 변수 이렇게 검색해 보면 됩니다. 환경 변수. 자, 이렇게 환경이라고만 해보면 이렇게 하지. 시스템 띄우고 환경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원하는 게 안 뜨네요. 그냥 환경이라고 해볼게요. 환경. 자, 그럼 여기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이라는 여기 톱니 모양, 그죠? 설정 파일 이렇게 뜹니다. 그죠? 제어판.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 환경 변수라는 게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다른 말로 패스라고도 불러요. 자, 환경 변수의 다른 말은 뭐다? 패스. 내가 자바라고 했을 때 어디로 찾아가서 프로그램 파이스의 자바의 JDK의 빈에 찾아가서 이 안에 있는 누구를 자바를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경로. 패스는 뭐예요? 경로죠? 경로를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환경 변수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엄청 이렇게 뭐가 많죠? 자, 여기에서 패스라는 거 한번 볼게요. 패스. 자, 패스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게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인스톨러로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환경 변수라는 걸 등록합니다.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뜻이다? 내가 자바라고 입력하면 요 패스에 등록되어 있는 이 경로로 찾아가서 여기에 있는 자바 프로그램이 있으면 실행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환경 변수는 뭐다? 내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자바라고 입력하면 자, 이거를 어디서 패스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에 가서 이 친구의 여기 경로에서 자바가 있으면 실행하겠다. 없으면 실행이 안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 저는 설치하면서 자동으로 환경 변수 등록이 되었어요. 자, 환경 변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인스톨 하시고 나서 자, 여기 검색해 보시면 내가 환경 변수, 환경이라고만 쳐볼게요. 환경 이렇게 치면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이라는 게 뜬다고 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친구가 뭐다? 내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자바라고 입력하면 실행되게 해주는 거. 내가 클릭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환경 변수를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 패스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패스. 저렇게 패스라는 게 있죠?
자, 요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자바 패스가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쵸? 자, 이거 삭제하고 없는 상태였죠? 저도 여러분들처럼. 자, 그런데 보면 메뉴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이고. 자, C 드라이버 프로그램 파이스의 커먼 파일에 오라클 자바, 자바 패스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이 윈도우가 자바 프로그램을 몇 개 실행을 하고 있대요. 자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탐색기라든가 뭐 여기 보면 명령 프롬프트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보면 달력 앱일 수도 있고 여기 소리 앱일 수도 있고 이들 중에 자바 앱이 있어서 자바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바를 먼저 설치를 해놨대요. 자바 프로그램 하나. 자, 그래서 우리는 설치한 적 없는데 이 친구가 제일 위에 이렇게 있어요. 한번 이 경로에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전 여러분들 건들 거 없어요. 그쵸? 지금 경로가 안 돼 있으니까. 자,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C 드라이버 볼게요. C 드라이버. 자, C 드라이버. 자, C 드라이버 누르면 여기 오른쪽에 프로그램 파일스 있어요. 자, 프로그램 파일스. 자, 여기 보면 커먼 파일스라는 게 있어요. 이 커먼 파일이 뭐라고 했죠? 윈도우가 처음 설치될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을 까는 것이 여기 커먼 파일스. 자, 커먼 파일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여기에 오라클이라는 게 있어요. 오라클. 자, 여기에 자바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자바 패스고 있어요. 자바 패스. 자, 이미 우리가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하고 있네요. 그죠? 우리가 자주 쓰는 자바랑 자바C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바 버전이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명령 프롬프트 키고 한번 해볼게요. 자, 명령 프롬프트는 어떻게 찾냐면 자, 여기 검색에서 cmd라고 했어요. cmd. 커맨드의 준말이에요. cmd는 커맨드. 자, 그럼 여기 명령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파워쉘이라는 게 추가로 뜰 텐데 요거는 권한이 더 강력한 명령 프롬프트를 우리가 파워쉘이라고 불러요. 보통 개발자들이 많이 쓰고요. 명령 프롬프트는 그냥 일반적인 명령을 하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권한이 훨씬 더 강한 명령 프롬프트를 파워쉘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이런 명령 프롬프트를 가지고 있는 창을 쉘이라고 불러요. 쉘. 쉘. 여기 조개 껍데기 같은 쉘. 자, 다시 요걸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확대하는 거는 컨트롤 플러스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슬러시랑 역슬러시를 못 찾는데 자, 왜 그런 거냐면 이 역슬러시가 이거고요. 슬러시가 이겁니다. 슬러시, 역슬러시. 슬러시, 역슬러시.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 역슬러시가 원으로 보일 거예요. 자, 제 컴퓨터는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역슬러시고요. 보통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여기 엔터키가 있죠? 엔터키가 있는데 엔터키 상단에 여기 보면 그 백스페이스가 있을 거예요. 백스페이스.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키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키. 자, 요거랑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요 친구입니다. 요게 백슬러시예요. 자, 백슬러시. 자, 지금 표시는 뭘로 된다? 여러분들 원으로 될 거고요. 이게 슬러시고. 백슬러시, 슬러시. 윈도우는 경로를 백슬러시로 표현하고요. 맥은 슬러시로 표현을 해요. 맥이랑 리눅스는 슬러시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는
백슬러시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건 차이점이 있고요. 자, 다시 여기 와서 내가 자바 자, 띄우는 거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빼기 하면 요거를 우리가 옵션이라 불러요. 자, 요게 뭐다? 옵션. 자, 옵션은 어떨 때 쓰냐면 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어떤 옵션을 주는 거예요. 옵션. 자, 지금 내가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버전만 보고 싶어. 그래서 버전만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옵션은 빼기일 수도 있고요. 빼기 2개일 수도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은 빼기 2개로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빼기 1개, 또는 이거 2개가 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옵션입니다. 옵션. 자, 그래서 여기서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서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여기만 띄어쓰기 하세요. 여기만. 자, 엔터. 자, 이때 실행되는 이 자바 프로그램이 어느 경로에 있는 거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 파일스 커먼 파일 오라클 자바 자바 패스에 있는 자, 여기 있는 자바를 실행하고 있더라. 자, 근데 기왕에 우리가 설치했는데 기존에 깔려 있는 거 쓰는 것보다는 설치한 거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설치한 걸로 한번 옮겨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실제로 이 경로의 것인지 확인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이 자바라는 명령어가 이 경로 건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하는 방법은 where 자바예요. where 자바. 그리고 엔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자, 경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커먼 파일에 있는 오라클의 자바의 자바 패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설치한 위치는 어디다? 자, 프로그램 파일스의 자바의 JDK21의 바이너리 폴더. 이 폴더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치로 옮겨 볼 거예요. 지금 보면 자바 exe는 윈도우 실행 파일의 확장자를 얘기해요. exe는 뭐다? 윈도우의 실행 프로그램. 자, 윈도우 프로그램이다 이 뜻입니다. 자, where 자바가 자바의 경로가 어디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옮겨 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시 환경 변수로 가봐야 되겠죠? 다시 환경 변수, 환경이라고 쳐볼게요. 환경. 그러면 메뉴에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 환경 변수.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환경 변수 있죠? 자, 이 친구. 자, 클릭. 자, 여기서 환경 검색하고 여기서 시스템 환경 변수 누르면 요 창이 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환경 변수를 누르면 요 창이 뜨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요 시스템 환경 변수. 여기에 있는 패스예요. 패스. 자, 여기 한번 내려볼게요. 자, 쭉 내려보면 패스가 있을 거예요. 패스. 여기 보이죠? 그쵸? 자,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아, 찾아보기 하면 되겠다. 그쵸? 자, 찾아보기. 자, 여기 보면 찾아보기 보이죠? 자, 여기 찾아보기. 자, 눌러서. 자, 여기 보면 내 PC가 있을 거예요. 내 PC에 C 드라이버에 프로그램 파일스에 자바에 JDK의 바이너리 폴더. 자, C 드라이버에 프로그램 파일스에 C 드라이버에
프로그램 파일스에 자바에 JDK에 빈 이렇게 됩니다. 여기 빈 이렇게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죠? 확인. 자, 그러면 오라클 커먼이 뭐가 바뀌어요? 프로그램 파일스의 자바의 JDK21의 빈 폴더로 바뀝니다. 자, 근데 둘 다 그냥 두고 싶다. 자, 그러면 그냥 취소하시고요. 자, 취소하고 다시 편집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하면 그대로 있죠. 자, 새로 만들기 한 후에 여기서 찾아보기 할 거예요. 자, 새로 만들기 한 후에 찾아보기. 자, 취소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있어야죠. 여러 번 해보는 게 여러분들 기억에 좋으니까. 새로 만들기, 찾아보기. 자, 여기서 내 PC의 C 드라이버에 프로그램 파일스에 자바에 JDK에 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확인. 그러면 지금 현재 자바 경로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 하나, 이 친구 하나. 바꾸려면 확인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첫 번째로 있고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있으면 누가 먼저 실행이 될까요? 내가 자바라고 명령했을 때. 그죠? 1번이 먼저 실행되죠?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 올리기. 자, 위로 이동 이렇게 보이죠? 자, 위로 쭉 이동하면 되겠죠? 또는 이 친구를 아래로 이동해도 되고요. 그렇죠? 자, 위로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자, 위로 이동.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가 이 친구가 첫 번째, 이 친구가 두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 자, 확인. 자, 요거 잠시 놔둬놓고. 자, 이 명령 프롬프트는요, 이 시스템 속성을 바꾸고 나면 바로 반영되지 않아요. 자, 바로 반영되지 않고 새 창을 켜야지 됩니다. 새 창을 한번 볼게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다시 where java 부르면 자, 아직 반영이 안 됐죠? 자, 여기 오른쪽에 명령 프롬프트 새로 켜볼 건데 여러분들 요거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끌게요. 자, 끄고 다시 여기서 cmd 여기 지금 최근 검색이 이렇게 뜨네요. 그렇죠? 최근 검색. 자, 저는 명령 프롬프트를 많이 쓰니까 요 하단에다가 이렇게 고정시켜 놓을까 합니다. 하단에다가 이렇게 고정.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 자, 작업 표시줄 고정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작업 표시줄 고정. 이렇게 밑에 하나가 생겼을 거예요. 자, 다시 실행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where java. 오, 두 개가 먼저 뜨는데 순서가 바뀌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무엇을 공부한 거냐면 설치하는 법, 그죠? 인스톨 자바 설치하는 법, 그 다음에 환경 변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CMD가 무엇인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명령어 중에 CD라는 걸 배웠죠? CD는 뭐예요? 그렇죠? Choose Directory.